오늘 이제 11월 17일 2일차 수업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문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것만 잠깐 해봤는데 입력도 다 못 해봤어요. 한글, 영문 이런 거 입력하고 뭐 기호나 특수문자 입력은 못 해봤고 도형 입력도 해야 되는데 도형 입력 못 해봤으니까 오늘 그걸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자, 엑셀 문서 보시면은 오른쪽 여기 상단 오른쪽 여기에 결제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결제란. 이제 그것도 만들어 볼 거고, 왼쪽 위에 도형으로 체험학습 신청 현황이라는 도형이 그려져 있는데 도형 그리는 연습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두리선 그리는 것도 해야 되고, 대각선 그리는 것도 해야 되고, 예, 표 그리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여기죠. 여긴 주황색으로 칠하게 돼 있어요. 주황색. 예, 우리 페이지 넘겨보시면 인쇄물 이 페이지 보시면은 한 동글뱅이 세 번째, B의 네 번째부터 J 네 번째, 그리고 밑에 체험학습명, 체험비용이라는 이 셀에는 노란색을 칠하라 그랬거든요. 주황색 죄송합니다. 주황색. 자, 여기하고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보세요. 여기 선택하고 아래를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다중 선택이 돼요. 근데 귀찮으시면 먼저 선택하시고 요 상단에 가가가 옆에 있는 그 색깔 페인트톤 그림 있잖아요. 여기 가서 표준색에 있는 세 번째는 주황이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요거 클릭하시고 또 주황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고 주황을 누르시면 되는데, 색깔을 칠할 때 시험 문제에서는 하얀색, 검정색, 그리고는 표준 색깔에 있는 뭐 진한 빨강, 노랑, 녹색이나 파랑 뭐 이런 정도만 나오지, 테마 색깔이 나와 있는 뭐 회색 강조 몇 퍼센트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예. 뭐 다른 색깔을 선택하는 경우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색깔이 2560만 가지 엄청나게 많은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색깔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빨주노초 화남보 뭐 이런 정도. 예. 그래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색깔 중에는 흰색, 검정색, 그리고 표준색에 나와 있는 뭐 빨강이나 주황이나 노랑이나 녹색이나 파란색 요런 정도. 예,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명이 떠요. 뭐 파랑으로 하시면 파랑 클릭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 칠하시고 여기를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해서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먼저 색깔 칠하고 나서 여기 선택하고 색깔 칠하고 또 선택하고 색깔 칠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색깔을 칠하고 나서 지금 문제집 화면을 보시면 문제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테두리선이 그려져 있어요. 테두리선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상단에 가가가 옆에 오시면 테두리선 그리는 게 있어요.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테두리선 화살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는 얇은 선, 겉테두리는 굵은 선, 그리고 요렇게 절 위에 첫 줄, 아래 두 줄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 잡고 여기도 바깥쪽 굵은 테두리. 그러니까는 모든 선은 다 얇은 선으로 되어 있고, 겉테두리하고 제목줄하고 아래 두 줄 요약 정리하는 거기는 굵은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잡으시고요.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또 다시 화살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위에 한 줄, 아래 두 줄을 제외한 나머지 알맹이만 블럭 잡고 마찬가지로 굵은 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테두리 선을 잘못 그렸다라고 하면은요, 블럭을 잡으시고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테두리 없음을 눌러주시면 테두리 선이 다 지워져요. 테두리 선이 다 지워지니까 그렇게 지우시고 나서 다시 그리시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는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 대각선은 요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테두리 선 목록에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테두리라고 있어요. 다른 테두리. 제일 밑에. 근데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엑셀에서 이제 서식 지정이라고 하죠. 서식 지정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꾸미기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꾸미기 작업. 자, 글자를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글꼴이나 색상이나 크기나 테두리 선이나 하여튼 모양새를 꾸미는 걸 다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데, 엑셀에서 서식 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상단에 가면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 밑에 가서 셀 서식을 눌러도 되는데, 데이터 시트 서식에 괄호 열고 컨트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택하시고 왼손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요, 왼손은 키보드 맨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검지손가락은 그 위쪽에 쭉 올라가면 숫자 1번이 있어요. 그렇죠? 글자판 위에 있는 숫자 1번. 컨트롤 1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껌뻑거렸다가 이렇게 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고 6가지의 메뉴 탭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자, 컨트롤 1번. 그리고 취소할 때는 그냥 ESC 키 누르시면 취소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테두리 선에 가서 여기서 고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를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 선 그려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두르는 게 편할 테고요. 여기 컨트롤 1번 누르시면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가 나오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보호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있거든요. 기회 되시면 말씀드릴 테고요. 채우기는 색깔 칠하는 거였어요. 아까 주황색 칠하는 거 여기서 테두리 색깔 칠하셔도 되고, 테두리, 글꼴의 크기나 글꼴의 색상이나 이런 거, 맞춤,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맞춤이라든지 표시 형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사용자 지정에 관해서 많이들 사용하죠.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시는 것만 아시면은, 컨트롤 1이 뭐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서식을 지정할 때 쓰는 명령어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그 중에 이제 테두리로 가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요거랑 요거예요. 요거 대각선이니까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누르면 지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테두리 선에 가면 점선 있고요, 파선 있고요, 실선 있어요. 실선. 그 다음에 이중실선 있어요. 이중실선. 그리고 두꺼운 선, 아주 두꺼운 선이 있는데, 일반적인 선은 다 실선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건 2줄짜리예요. 2줄짜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겉에다 굵은 줄을 둘렀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요거. 얘가 아니고 요겁니다. 얘는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이거 너무 굵어요, 솔직히. 이게 굵은 줄이고 이게 일반적인 선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블럭을 선택을 해놓고 블럭을 선택해 놓고 두 줄을 그리겠다. 겉에다 아니면 안쪽에다가 안쪽이란 말은 뭐죠? 이 블럭 잡은 거에 안이죠. 안. 윤곽선이라는 거 겉에죠. 겉에 해볼까요? 예, 겉에 윤곽선 안쪽 없으면 하면 사라지는 거고요. 자, 한 줄짜리 선택하고 안쪽에다 두르죠. 안쪽에다가 없음하고 안쪽 두르면 안쪽이 다 사라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왼쪽에 나와 있는 선 스타일에서 두 줄짜리인지 한 줄짜리인지 굵은 줄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선의 색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업무적으로 할 때 뭐 빨간색 선을 둘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예. 여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요. 빨간 줄로, 빨간 선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안쪽에다 빨간 선을 두를 거다.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요건 뭐죠? 요거는 이 블럭의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겉테두리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선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는 뭐다? 요거는 세로선. 왼쪽과 오른쪽이 아닌 안에 들어있는 세로선만 그리겠다라는 뜻이죠. 예. 요거는 뭐다? 요거는 이 블럭의 맨 윗줄. 이거는 맨 아랫줄. 이거는 왼쪽, 이거는 오른쪽.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겉에만 누르겠다. 겉에들이만 누르겠다. 그 다음에 빨간색을 선택해서 나는 안쪽에만 누르겠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스타일과 색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미리 설정기 테두리에 가서 선택을 해서 그려주시면, 예,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음으로 윤곽선 안쪽을 하면 다 사라지는 셈이죠. 예, 이렇게 해서 선을 이제 둘러주는 셈이에요. 특히 요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테두리 선 요거니까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는요. 예. 얇은 줄, 두 줄, 굵은 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색상에서는 테마색에 나와 있는 걸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업무적으로 잘 안 써요. 그냥 표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 뭐 파란색, 뭐 요 정도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한글 영문을 입력해 봤어요. 한자 입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한자. 그 다음에 기호하고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걸 해볼 건데요. 한자 입력하는 거하고 기호하고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쪽 어딘가에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한자는요, 먼저 우리말을 입력하겠죠. 홍. 어렵지 않고 우리말을 입력하고 나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한자 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말을 쓰고 나서 한자 키 눌러주시면 돼요. 한자 키.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요, 잘 보세요. 홍이라고 썼는데 커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커서를 잘 보시면 홍자를 중심으로 껌뻑껌뻑거려요. 이거는 아직 홍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커서가 뒤로 빠지면 홍이라는 글자 입력이 완성된 거예요. 이럴 때 한자가 달라요. 먼저 보세요.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큰물홍, 붉을홍. 이거는 무슨 한자냐면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예요. 윈도우. 한글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고요. 커서가 뒤로 갔을 때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엑셀이 제공해준 한자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한자인지 뜻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요. 이게 무슨 홍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에 여기 한자 사전을 클릭하면 이게 기풀홍이구나, 부수가 뭐고 전체 획수가 뭐고 뜻이 뭐다라는 뜻이 나와요. 이렇게 아주 불편해요. 이게 아래 한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래 한글은 이 한자의 내용이 화면 자체에 나옵니다, 따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 한글 한번 찾아서 실행해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래 한글에서는 글자를 쓰고 한자키를 누르면 여기에 큰물홍 물수변의 총 9획이다 라고 하고 뜻이 나와요. 음과 훈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이 뜻이 나오는데, 이렇게 뜻 바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렇게 바로 안 나오고요. 좀 불편하지만은 일일이 눌러서 음과 훈을 따져봐야 돼요. 예. 이렇게 뒤에 커서가 놓인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때 밀어서 엑셀, MS 오피스가 제공해주는 한자의 사전이 뜨는데, 이때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이 음과 훈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큰 무롱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요렇게 놓고 나서 변환을 누르면 한자로 바로 변환이 돼요. 그리고 한자키를 다시 누르게 되면은요,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말로 다시 나옵니다. 커서를 뒤에다 두고 한자키를 누르면, 예, 블럭을 잡거나 이렇게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말로 다시 변환이 돼요. 예. 다시 홍 넣고, 자, 커서를 여기다 뒤에다 놓고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요렇게 뜨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말이 나오고 괄호 열고 한자가 병행표기. 요거는 한자가 먼저 나오고 뒤에 괄호 열고 우리말이 나오는 거죠. 병행표기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가라고 써보겠죠. 국가라고 쓰고 커서가 뒤로 가 있어요. 지금 글자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이때는 국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단어. 음과 훈과 뜻이 나오게끔 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눌러봐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은, 예,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쓰고 교자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면 교자에 대한 한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라 그랬고, 커서가 뒤로 간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면 엑셀, MS 오피스에서 제공해주는 한자가 나온다. 이때 한자로만 변환할 거냐 아니면 병행표기 할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니까는요. 그리고 블럭을 잡으시고 한자를 블럭 잡고 한자키를 누르면 우리말로 다시 변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자 변화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메모를 해드리면은요, 예, 한자 표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한자 표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과제물로 한자로 표기하라 그러면 쓰겠지만은, 우리가 업무 보고서로 제출할 때는 한자 표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데, 하나 메모해드리면, 신문, 방송, 언론, 잡지,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매년 뭐 결정하는 게 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이었는데 언론 글쓰기 공부를 하러 갔더니 뭐 신문사 편집장님이 이제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매년 결정을 한대요. 연말쯤에.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느냐 봤더니 주로 이런 거예요. 우리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요리 이런 거 방송 보시면 오늘은 야채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조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막에는 채소라고 표기되잖아요. 야채가 맞느냐 채소가 맞느냐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야채는 그냥 들에서 자라는 거, 자생적으로 자라는 게 야채고, 채소는 키워서 먹는 거를 채소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야채는 일본식이고 채소는 우리말식이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표기할 때는 채소로 표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 표기법은 당연히 표준말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표준말. 예. 외래어 표기법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마우스로 블럭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블럭을 잡는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말이고요. 뭐냐면 블록이죠. 블록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워크샵에서는 이건 틀린 말이고 뭐다? 워크숍이라고 쓰죠. 워크숍. 제가 요즘 이제 대한외국인이라는 방송을 가끔씩 봐요. 대한외국인 방송에 보면 이제 표준말이 아닌 거 뭐 이런 거 표준말인 거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세탁소에서 짜집기라는 말을 해요. 짜집기. 어디 쓰다지면 꼬매는 걸 짜집기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고요. 뭐라고 쓰냐면 짜깁기라고 하는 거죠. 짜깁기. 이런 거라든지 뭐 그 다음에 휴게소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휴게소가 아니라 뭐다? 휴게소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의가 아니라 아이 이런 거.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할 때 찌개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보면 입력을 하면 빨간 줄이 밑에 생겨요. 아래 한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가든지 여기도 이제 엑셀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맞춤법 검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맞춤법 검사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맞춤법을 검사해서 해주는 게 맞겠고,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해요라고 하는 거. 이제 외래어잖아요. 외래어. 이제 그런 거를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표기한다든지 하는 거. 예. 뭐 했사옵나이다 뭐 이런 말은 좀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문으로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 놓은대요. 당연히 외래어 표기법도 우리말에 맞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 표기법. 그래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선발할 때 이제 먼저 서류 심사를 하잖아요. 이력서를 가져와서.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력서에 사진을 안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외모를 안 보고 뽑는다는 얘기지.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은 강당에 집합을 해서 클립보드에다가 A4 용지를 몇 장을 주고 볼펜 한 자루 주고 자기소개서를 쓴대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뭐 초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특히 무슨 뭐 워크샵 경험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워크샵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워크숍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워크숍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영어 틀리는 거는 영어는 배우면 되는데 우리말을 틀린 거, 예를 들어서 초딩 때는 뭐 중딩 때 이렇게 만약에 자기소개 쓴다고 하는 사람은 포함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말로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평생에 입에 배어있는 말을 바꾸려니까 힘들어서 대기업 그 인사 담당자들은 우리말 틀리는 거는 용서치 않고 무조건 자른대요.
영어 단어 틀리는 거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자기소개서 쓸 때 요즘은 다 컴퓨터로 입력을 하니까 틀린 말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도 좋지만은 직접 우리가 필기도구로 해서 쓸 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말 표기법이나 외래 표기법이 틀린 상태로 문서를 작성해서 외부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서를 받아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쪽 회사는 맞춤법도 모르고 외래 표기법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한자 표기는 가급적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문원에 나와 있는 거.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실렸다, 한자로. 그런 건 표기를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법률용어. 법률용어는 그냥 말해서는 모를 때가 많아서 한자를 표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모로 스쿨이라고 쓰면 되지,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스쿨이라고 쓰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냥 스쿨이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영어로 쓰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외적으로 의학용어는 영어로 써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 처방전 받아보신 거 있어요? 예전에 그 의사 선생님들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마치면 그 환자들 기록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펜을 가지고 막 쓰시는데 이렇게 보면 영어로 쓴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 영어를.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못 알아보겠어는 이유가 하나가 있대요. 환자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알아듣게끔 영어를 또박또박하게 쓰면은 뭐랄까? 나도 저거 아는 단어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모르게끔 쓰면은 저분은 뭔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쓰기도 한대요. 그거를 이제 간호사가 보고 옮겨 적어야지. 처방 전에는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탈 때라든지 한때.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그 의사 선생님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사람 영어를 읽어보기가 어렵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용어나 법률용어나 옛날 오래된 문헌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표기하기도 하고 영어를 표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는 가급적 표기를 하지 않는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표기법하고 외래 표기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테두리선 그리는 건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콧다음표를 치고 콧다음표를 치고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쓰면 그대로 나온다라 그랬는데 이때 녹색 아이콘이 생겨요. 녹색 아이콘이 콧다음표 괄호 열고 이렇게 녹색 아이콘이 생기는데 요거는 클릭해서 오류를 무시해라 그러면 안 나타나긴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녹색이 나타나도 프린터로 인쇄할 때 녹색이 아이콘이 출력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혹시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을까봐 하고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기호 입력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기호는 우리 키보드 상단에 보면 뭐 느낌표도 있고 S사인이라고 하죠. 일명 골뱅이 S사인, 그 다음에 뭐 샵 버튼이라든지 달러 표시랑 퍼센트 기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백이죠. 여러분 이건 뭐라고 읽어요? 마지막에 쓴 글자 보이세요? 밑줄 친 거. 그 글자 빼기 기호, P자 위에 있는 빼기 기호랑 같이 누르는 건데 Shift하고 빼기를 누르면 밑줄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명칭? 컴퓨터 선생님도 많이 틀리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는 언더바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 많더라고요. 언더바가 아니라 이거는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이 단어들, 이 단위들, 그 기호들, 그 예를 들어서 별표라든지 요거 있죠, 요거. 이건 앰퍼샌드라고 있습니다. 앰퍼샌드. and, 영어의 and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퍼센트 기호도 있고 요거 이런 명칭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는 빼기도 있고 방금 전에 보셨던 언더스코어도 많이 나와요. 언더스코어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혹 컴퓨터 선생님들이 언더바라고 얘기하는데 언더바가 아니라 언더스코어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키보드 상에 있는 거는 기호고 키보드에 없는 건 이제 특수 문자인데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하고요. 쌍지읒은 안 되고요. 이 중에 하나를 입력하고 나서요, 한자키를 눌러요. 예를 들어서 미음, 한자키, 탭키. 그러면 되죠. 그렇죠? 이런 거. 메모해 드릴게요. 특수문자, 키보드에 보이지 않는 기호를 말하는데 우리말 자음 중에서 기역에서 히읗까지,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제외하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한자키를 누른다. 세 번째는 탭키를 누른다. 탭키를 누른다. 네 번째는 기호 목록에서 선택해서 클릭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돼요. 자, 보시면 시옷, 한자키, 원기호가 나오네요. 원기호, 괄호기호는 원기호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고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하고 한자키 눌러서 보면 수학기호들이 나와요. 수학기호. 뭐 인피니트 같은 것도 나오고, 곱하기 표시도 나오고, 나누기 표시도 나오고, 다르다 이런 것도 나오죠. 이런 걸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읗 하고 한자키 눌러서 보면 이게 러시아 말인가? 이게 뭐야? 그리스 말인가? 이건 알파고 이건 오메가네. 그리스 문자인가 보다. 쌍기역하고 한자키 누르면 무슨 건지 모르겠어. 쌍시옷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이게 러시아 말인가? 러시아 글자. 쌍비읍하고 한자키 누르면 가타카나 히라카나 일본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어. 이게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일본어 같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본어. 리을하고 한자키 누르면 단위기호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우리가 입력이 가능해요. 센티미터는 C하고 M자 누르면, 킬로그램은 K하고 G 누르면 되는데 이런 거 세제곱 이런 거, 세제곱 같은 거 이런 거, 뭐 킬로리터 그러면 K하고 L자 쓰면 되는데 세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쓰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엑셀에서는 가능해요. 엑셀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킬로미터라고 쓰는 건 뭐 어렵지 않게 킬로미터라고 쓰면 되고, M3라고 쓰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3.1 블럭을 잡아서 3.1 블럭을 잡고 한자 컨트롤 1번 셀 서식 여기에서 위첨자를 누르면 얘가 올라가요.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이제 아래 첨자, 위 첨자 기능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단위 같은 경우 이런 거는 헤르츠
이건 뭐 볼트인가? 킬로볼트 이런 거 참 쓰기 좀 힘들죠. 귀찮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예, 이런 거 같은 거.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치읓하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거 분수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고요. 티읕하고 한자키 누르면 우리말 아래 아라든지 쌍니은 비읍 시읒 기역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순경은 비읍 순경은 쌍비읍 이런 것도 있고 쌍히읗 혹시 달린 이응 이 발음은 어떻게 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에 우리가 쓰던 거 반치음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순경음 미음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예, 키읔 한참께 누르면 예, 우리말 자음과 모음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알파벳이죠. 33개 예, 자음 19개와 모음 14개 33개 예, 우리말 알파벳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응하고 한자키 누르면 원기호 동글뱅이 A 동글뱅이 B 이런 거 괄호 열고 이런 것들 숫자 이런 것들 예. 아래 한글은 이게 좀 수월하게 입력이 가능한데 엑셀에서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전에 한자키를 누르고 자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면 되는데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엑셀은 미국에서 개발됐잖아요. 미국 사람도 어떻게 입력할 줄 알아야 또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뭐 리을 누르는 거 있고 미음 누르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 상단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입력, 삽입이라는 메뉴 가시면 오른쪽 끝에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 입력이라는 삽입이라는 메뉴 가서 기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전화기 모양이라든지 뭐 하트 클로버라든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목욕탕 기호도 보이고 이런 거 보이죠? 여기 뭐 기타 기호도 보이는데 여기 가면 뭐 도형 기호도 있고요. 도형 기호. 그 다음에 네모 기호라든지 아까 기타 기호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중일 기호 및 문정부 한중일 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학 연산자 수학 기호 같은 것도 있고요. 로마스자도 보이네요. 로마스자는 대문자 I자 누르시면 되고 IV 누르시면 돼요. 이제 수학 연산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화기호라든지 통화기호 우리는 화면 단위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갖고 쓰면 되는데 한글 자모 쌍기역 뭐 이거 순경음 리을 순경은 쌍비읍도 보이고요. 쌍이형도 있네요. 오래전 우리말에는 쌍이형도 있었대요. 이건 뭐야? 지읒은 지읒이고 시옷은 시옷 같은데 한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렇죠? 저는 태어나서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엑셀 하면서 이런 기호가 있다. 우리말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보긴 봤어요. 어떨 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뭐 키릴 자모라는 것도 키릴 자모. 여기 뭐 그리스어.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라틴어 같은 것도 라틴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말만 들어봤지 써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 중에 뭐 숫자 형식으로 된 거 3분의 1, 3분의 2 이런 거 8분의 1, 8분의 3 뭐 로마 숫자도 보이고요. 그쵸?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기호를 누르시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글꼴을 선택하셔야 돼요. 글꼴. 이 글꼴 중에 현재 글꼴 말고요. 얘를 쭉 내리시다 보면 영어로 된 글꼴 중에 여기 있네요. 웹띵스. 글꼴이 쭉 내려가시면 윙딩스, 웹띵스라는 글꼴이 있어요. 그 웹띵스를 누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거미줄 모양이라든지 뭐 메달 기호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보이고요. 웹띵스 말고 윙딩스, 우편함이라든지 그다음 윙딩스 2, 윙딩스 3. 이건 일반적인 우리 기호에도 잘 없는 기호들이 보이는데 윙딩스 2라든지 이런 거. 예, 그 다음 웹띵스, 아까 웹띵스 이런 거를 보시면은 거미줄 기호도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그리고 삽입을 누르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는 기호들이 있어요. 예.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도 한자를 쓸 거란 뭐 일본도요. 그렇죠? 뭐 우리처럼 뭐 일본어를 쓰고 한자 키를 누를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쓰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기호를 선택을 하고 기호를 선택해서 이 중에서 이제 글꼴 중에서 아까 윙딩스라든지 웹띵스 이런 글꼴이 있어요. 그렇죠? 웹띵스라든지 이런 글꼴들을 선택을 하면 많은 기호들이 있다.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말하고 좀 다르게 우리 아래야 한글에도 없는 기호들이 영문 글꼴 윙딩스나 웹띵스, 윙딩스 2라든지 이런 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 기호에 가서 제가 이제 글꼴을 선택하려고 가서 봤더니 이 윙딩스나 웹띵스나 이런 글꼴이 안 보이는 컴퓨터가 있어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엑셀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웹띵스라든지 또 아까 윙딩스라든지 좀 특이한 글꼴이에요. 나머지 글꼴들은요 일반 영문 글꼴입니다. 영문 글꼴인데 아까 윙딩스나 웹띵스나 이런 경우에는 기호만을 보여주는 글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은 가능한데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메모장에다 입력을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메모장에서 제가 분명히 기호를 입력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선택을 해서 붙여넣기 하면 얘는 분명히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메모장에서 글꼴에 가면 여기도 글꼴 중에 윙딩스나 웹띵스가 있거든요. 여기 웹띵스 이런 거 있는 여기 글자가 다 깨지죠. 그렇죠? 여기는 나와. 여기는 제대로 나오는데 나머지 다 깨지거든. 그러니까 윙딩스나 웹띵스나 하는 글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글꼴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명조나 샘물이나 또는 뭐 이런 글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글자를 쓰는 그런 표기법 글꼴이 아니라 요거는 특별한 기호에 쓰는 그런 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때 쓰는 일반 글자용 글꼴은 아닌 것 같고요. 특수문자용 글꼴 같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 엑셀에서는 입력하면 그대로 표기되니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자음 중에 하나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를 안 누르시면 은 이렇게 골라야 돼. 이렇게 이때 요거 A시자가 7이잖아요. 7. 자세히 보시면 아까 A시자가 7처럼 나왔는데요. 그때 키보드로 7 누르셔도 돼요. 키보드 7을 누르셔도 되는데 왜 또 이렇게 나와? 갑자기 뭐가 특이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네. 여기 목록이 좀 특이하게 나오네. 그렇죠? 좀 전에 목록이 특이하게 나왔는데 탭키를 누르면 목록이 쫙 펼쳐져서 나오니까 고르기가 좀 수월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뭘 못했냐면 여기에다 지금 상단에 그 결제란을 만드는 걸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도 특수문자 같은 거 입력했었잖아요. 우리가요. 글꼴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K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K라는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세요. 한 5칸 정도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누르시면 그 5칸이 지워지는 셈이에요. 왜 지웠냐면은요.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조금 전에 특수문자 입력할 때 우리가 뭐 했냐면 아까 웹딩스나 뭐 이런 윙딩스 이런 거 써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꼴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공부하는 문서를 한번 다시 열어서 보여드리면은요. 원래 문제지가 이래요. A3 용지로 나와요. A3 용지. A4 용지를 2배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양면으로 앞뒤로 인쇄를 해서 나옵니다. 이걸 이제 이게 왼쪽 오른쪽에서 2페이지가 나오는 셈인데 그거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한 페이지가 나오게끔 한 장씩 나오게끔 작업을 따로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가로 형태로 이제 따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특히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여기에요. 여기 HIJ라는 3칸에 4칸짜리 표가 도형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엑셀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래 한글 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래 한글은 엑셀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를 반을 쪼갤 수도 있고 얘를 줄 칸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엑셀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4칸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요 옆에다가 이렇게 4칸짜리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를 도형으로 그려서 붙일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 있잖아요. 요것이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다 그려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의의 셀에다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렇게 2줄 4칸 아래가 두껍잖아요. 그렇죠? 결제란 사인하는 난이가 두껍게 됐어요. 어느 책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서 다 다른데 여기를 좀 두껍게 이렇게 높이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려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귀찮은데 우리는 여기가 높아졌잖아요. 2줄 입력하는 바람에 높아졌으니까 바로 옆에다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테두리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모든 테두리를 둘 두고, 여기는 좁히고, 여기는 좁히고, 요거는 병합을 해요, 병합. 여기다가 확, Alt Enter in. 여기는 담당, 여기는 팀장, 여기는 이사. 그 글자는 다 가운데 맞춤 하면 돼요.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표가 그려져요. 대충. 저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예. 자, 복사해 가서 화살표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누르면 메뉴가 화면에 표시된 대로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 두 가지가 되는데, 화면에 표시된 대로란 뜻은 뭐냐면 화면으로 보여줄 때 쓰는 뜻이고,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인쇄용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상관없는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그냥 컨트롤 C 눌러요. 그냥 컨트롤 C 누르고 붙일 때 붙여넣기 화살표 누르면, 붙여넣기 화살표 누르시면 아랫줄에, 제일 아랫줄에 세 번째 거 그림으로 붙여넣는 기능이 있어요. 그림으로. 자, 메모를 해드리면 네 칸짜리 셀 모양을 세 칸짜리 위치에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불가능해요. 엑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블록을 설정해서 그냥 복사를 해요. 그냥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기능이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블록을 설정해서 복사 옵션에 가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렇죠?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얘를 블록을 잡아서 복사 옵션에 가서 그림으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냥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을 때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밑에서 세 번째 거이죠.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말로도 또 있어요, 기능이. 근데 그거는 복잡해지니까 말씀 안 드릴래요. 그러니까는 아까 좀 전에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이게 막 이렇게 넓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 여기 너비를 좀 조절을 해서 모양새 맞춰서 작업한 후에 이제 모양이 얼추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지워야 돼요. 문제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원본은 반드시 삭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쉬워요. 블럭을 잡고 딜리트 키 누르면 안 됩니다. 딜리트 키 누르면 글자만 지워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LMNO, 아까 LMNO 네 칸을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그러면 줄 테두리 선하고 내용이 다 지워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제란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결제란 뒤에 이렇게 테두리 선이 보이죠. 안쪽이. 여기 테두리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결제란을 올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가 배경이 보이죠. 그렇죠. 이게 보기 싫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복이라는 메뉴 있어요. 복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눈금선을 가리면은요, 뒤에 이렇게 테두리 선처럼 서 있던 게 없어졌어요. 보기에 가서 눈금선을 삭제하면 A, B, C, D, 1, 2, 3 이렇게 줄 칸에 되어 있는 테두리 선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시험하고는 상관없고 업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깔끔하게 보이라는 의미지 이거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농금선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꽉 찼어요. 1, 2, 3 세 줄에 걸쳐서 위에 꽉 차가지고 답답한 거니까는 요 1, 2, 3 있잖아요. 1, 2, 3, 1, 2, 3 1, 2, 3을 블럭을 잡아서 높이를 조금만 높여주면 전체로 높여지니까 보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도형 그리는 연습해 볼게요. 도형. 여기다가 취업학습 현황이라는 글자 도형을 그릴 거예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만큼 여기에다가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도형을 그릴 거거든요. 그렇죠? 도형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가서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 가면은 사각형 그룹 도형이 있어요. 사각형 그룹 도형에 가시면 있고요. 뭐 기본 도형에도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 있네. 여기 기본 도형에 평행 사변형이 있다. 평행 사변형. 사각형 그룹에 넣고 기본 도형 그룹에 평행 사변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중간까지만 나오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황색 조절점이 보이는데 조절점 이용하면 이렇게 뾰족하게도 할 수 있고 뭉툭하게도 할 수 있는데 뭐 보기 좋게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글자 쓰시면 돼요. 취업학습 신청 자, 이렇게 도형 안에다 글자를 썼는데 글자 색깔도 바꿔야 되고 글자가 왼쪽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와 세로 가운데를 눌러주시면은 중앙에 딱 들어와요. 글자 색깔은 그 채우기 페인트 통 옆에 빨간색 가로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검정 텍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페인트 통에 가서 노란색 눌러주시면 되죠. 이것만 하면 되나요? 여러 문제지에 있는 도형을 자세히 보시고 우리 화면하고 어디가 좀 다른 데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 제목을 그릴 때 평행 사변형이라는 도형을 그려서 글꼴. 자, 글꼴은 뭐로 해야 돼요?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이라는 글꼴 쓰래요. 굴림. 근데 24포인트로 하래요. 24포인트. 그 다음에 가가 첫 번째 굵게 하래요. 잠깐만, 얘가 아닌데. 얘인데, 얘. 글꼴에 가서 굴림이라는 글꼴을 선택할 거고요. 굴림 24포인트. 가가 첫 번째 진하게 굵게 하라는 얘기고요. 거기 또 어디가 있죠? 이 부분 오른쪽에 그림자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에 그림자. 이 도형에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돼요. 그럼 도형 서식이라는 게 떠요. 도형 서식.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오른쪽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메뉴가 따로 있나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도형을 클릭하면 도움말 오른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뜹니다. 엑셀, 셀, 워크시트 안에는 클릭하면 도움말이라는 메뉴에서 끝나는데, 이런 도형을 클릭하거나 이런 결제란 같은 걸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오른쪽에 떠요.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림자.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좋더라 하는 옛말처럼 어떤 도형을 집어넣게 되면 도형을 좀 꾸미는 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때 도형에는 테두리 선을 그릴 수가 있고, 도형의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글꼴의 형태나 글꼴의 크기나 글자의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라고 해서 바깥쪽 효과나 안쪽 효과 같은 걸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오른쪽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안쪽 왼쪽, 안쪽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프셋 왼쪽,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오시는 분은 안쪽은 있는데 오프셋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그룹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얘를 누르시면 이 도형의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살며시 들어가요. 입체적인 도형의 색깔이 그림자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에 가서 바깥쪽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가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엑셀 문제지나 이런 데서 지정해 줬던 것처럼 여기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를 입력을 대부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조건들이 좀 나와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더 꾸며야 될 게 있어요. 여기까지를 꾸며놔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 중에서 문서 작성하는 거, 기본 문서 작성 꾸미기가 끝나게 돼요. 한번 아주 좀 볼게요. 뭐를 우리가 못했는가 한번 보세요. 엑셀에서는요, 컨트롤 1번을 누르면 별도로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와 공중에 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오른쪽에 이 메뉴가 떠요. 이제 다른 데를 클릭하면 메뉴가 바뀌는데요. 이 메뉴는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버리셔도 됩니다. 필요할 때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하니까는. 자, 우리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I 4번 어디야? H 14번째 셀. 이게 틀렸. 수별이 하나 글자가 빠졌다. H 14번째 셀이라고 있어요. H 14번째 셀. H 14번째 셀에 체험학습 명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는 걸 아직 우리가 못했어요. 뭔 얘기냐면 여기 우리 여기 문제지를 보시면 여기에 사륜바이크라는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지에는. 근데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 체험학습명 있잖아요. 얘들 이 8개 중에 하나가 여기 나타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것 중 이 체험학습명 8개 중에 하나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체험학습명에다가 심심풀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심심풀이라고 쓰면 심심풀이라는 체험학습명이 없잖아요. 그럼 체험학습명에 따른 체험 비용이 나오게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체험학습명을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체험 비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성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성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입력하고 어떤 사람은 남성이라고 입력하고 어떤 사람은 남이라고 입력해요. 그럼 남자만 종류가 세 가지예요. 장난삼아 누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면 남자랑 성별이 네 가지가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남이냐 여냐 둘 중에 하나 고르게끔 해줘야 되거든. 학년을 입력하세요 그랬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마음대로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입력, 쓸데없는 입력이 안 들어가게끔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기선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성 검사라 그래요. 유효성 검사. 자,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나 찾아보세요. 데이터.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이때 자세히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는요, 위에 그림하고 글자가 한 세트인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그림이 따로, 밑에 글자가 따로따로 마우스가 색깔이 변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위 거를 클릭하면 돼요. 아래 거 클릭해서 첫 번째 거 선택해도 되고 그냥 처음부터 위에 거 선택하셔도 돼요. 클릭하시면 유효성 검사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지금 H11번째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 대상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깨동무라고 써도 되고 심심풀이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모든 값이 아니라 얘 클릭해서 목록으로 바꿔줄 거예요. 목록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때 아까 뭐 남자, 여자라고 쓰면 남자 아니면 여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요, 남자 아니면 여자만 들어가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남성이라고 쓰면 에러가 안 들어가요. 지울 수는 있지만 다른 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을 남자 여자라고 두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이걸 지우시고 여기 사륜바이크서부터 태양열 로봇까지 8줄을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8개 데이터를 여기다 일일이 다 쓰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블럭을 잡는 거예요. 블럭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골라주면 돼요. 이렇게 이 중에서 고르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륜바이크라고 써도 되는데 유효성 검사를 해주고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편하게. 미효성 검사라는 거, 불필요한 데이터를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미효성 검사. 특히 그런 거 있죠. 나이를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만 입력해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령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입력해야 되는데 나이가 20에서부터 50까지만 입력하게끔 막으려면 유효성 검사에 가서 정수를 선택해. 정수 최소값이 20이고 최대가 50이야. 20에서 50까지만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로 지정했어요. 정수. 여기에 만약에 50, 20, 25 그런데 19 입력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막아줄 때 쓰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지금 지웠지만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잘못 입력하면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입력이 안 되니까는 이거는 유효성 검사에 가서 얘를 다시 모든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어차피 여기는 뭐 입력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기능이 많아요. 날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날짜, 생년월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해당자만 입력이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거.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랬더니 정수환무 거북이와 도름이 이렇게 길어 4글자만 입력이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글자의 길이를 정한다든지
점수 입력하는데 점수 정수, 이건 정수지만 점수 입력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150점 입력하면 안 되죠. 100점 만점이라면 100점까지만.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최대값이 얼마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름 정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 정의. 책에서는 여기 얘네들이 지금 뒤에 5번째부터 뒤에 12번째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뒤에 5번째부터 뒤에 12번째까지 이 셀 주소를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얘 이름이 분류라고 돼 있잖아. 분류. 얘네들의 이름을 분류라고 지정하면 편하겠다 이거죠. 분류. 예를 들어서 안목에 와라 라고 하지 말고 유치원에서 개나리반 하면 애들이 예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주면 되거든. 이름. 엑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에요. 요 이름 상자라는 겁니다. 이름 상자.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분류라고 쓰면 엔터를 탁 치면 얘네들의 이름이 분류야. 분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는 D5부터 D12번째까지 이렇게 D5부터 D12번째까지 이렇게 해주면 18개가 들어있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는 우리말로 분류 이렇게. 여기는 셀 주소를 지정하는 거고 셀 주소를 지정해주고 여기는 이름을 정해주는 거야. 야, 분류라고 되는 애들이 몇 개니? 8개인데요. 이렇게. 여기 가서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분류 클릭하면 아, 얘네들이구나 하고 이렇게 딱 결정돼. 분류. 이름 정의라 그래. 이름 정의. 엑셀에서 이름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C에 30번째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렇죠? C에 30번째로 가라 클릭하면 되는데 C에 100만 번째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C에 100만 번째. 100만 번째 저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못 가니까 여기다 클릭하고요. C에 100만 번째 엔터를 탁 치면 C에 100만 번째로 갔네. 여기다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쓰는 거야. Z에 5만 번째. 그럼 여기 Z에 5만 번째로 왔네.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이름을 써주면 돼요. 아니면 내가 A의 첫 번째 그러면 A 첫 번째로 바로 가는 거죠. 셀 주소로 바로 간다든지 이름을 정의해서 이름 정의해준 대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가?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자, 여기 한번 좀 볼게요. 또 뭘 봐야 되냐면 셀 서식에 대해서 여기 체험 비용이 있어요. G에 5번째부터 G에 12번째까지에다가 얼마 원하고 표기가 되게 하래.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원자가 나오게 하래. 원자가 나오게 하라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원자가 나오게 하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봤을 때 숫자처럼 보였는데 이 중에는 글자가 하나 있고 숫자가 7개야. 원자가 들어가면 글자가 돼 버리거든요. 글자가 들어가면 뭐가 안 되냐? 계산이 안 돼. 엑셀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메모를 해드리면 데이터의 종류가 중요해요. 글자는 이제 한글, 영문, 그 다음에 한자, 기호, 특수문자로 구성된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숫자 데이터가 있어요. 숫자가 돼 있고 날짜가 돼 있고 시간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뭐가 특징이냐면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숫자라고 말하는 거는요, 0에서부터 9까지 10개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그리고 쉼표도, 그 다음에 마침표 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5 이건 숫자가 아니죠. 9.5는 숫자지만 9.5는 숫자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9,000 9000인데 9,000 이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 이것도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 500이 되는 거고 양수 500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거는 맞는데 이러한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는 중간에 오면 안 되고 쉼표 같은 경우는 세 자리마다 구분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 소수점 이하를 표기할 때는 점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망쳐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지워야 돼요. 그러면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얼마 원이라고 표기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G/표준. 얘는 뭐냐면 쉼표 찍은 거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얘를 눌러버리면 쉼표가 안 나타나. 사용자 지정에 가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소수점 이하가 무조건 두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이니까 25,000.00 5.3이라서 5.300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요거 샵, 콤마,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가는 거야. 요 뒤에다 클릭하고 우리말로 원 쓰면 돼요. 샵, 콤마, 샵 0을 선택하고 뒤에다 원을 써주면은 샵, 콤마, 샵 0을 써주고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요 뒤에다가 원자를 쓰면 돼요. 원자. 그럼 보기란에 천 단위마다 콤마 기호가 찍혔고 원자가 메시지가 찍혔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고 다시 컨트롤 1번 들어가 보면은요, 다운표 안에 원이 들어간 게 나와요. 다운표 안에 원. 우리가 처음에 다운표를 안 썼죠. 그렇죠? 영문을 쓸 때 다운표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말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엑셀에서의 이 서식 기호는 다 영문으로 대부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을 인식을 못해요. 우리말로 쓰면 무조건 메시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찍혀 나가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원자를 써버리면 뭐가 돼요? 이건 글자가 돼. 글자.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자는 왼쪽 맞춤이 기본이고요.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 기본입니다. 오른쪽 맞춤이 기본이에요. 숫자는 오른쪽이에요. 날짜도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날짜도 오른쪽입니다. 보시면 제가 넓혀든 좁히든 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날짜도 뺄 수가 있고 더할 수가 있거든요. 숫자는 오른쪽이고요. 날짜도 오른쪽입니다. 시간은 아직 입력을 안 해봤지만 시간도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3시 19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3시 19분하고 엔터를 치면 얘는 가운데 맞춤을 해놔서 그런 거지, 가운데 맞춤을 제가 빼버리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날짜도 더할 수가 있고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출근 시간 입력하고 퇴근 시간 입력한 거를 이제 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을 빼면 근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력이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날짜, 시간, 숫자 기본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블럭을 잡고요. 요 뒤에다가 몇 분하고 출력하고 싶어지면 컨트롤 1번 들어가고 요 사용자 지정 뒤에 와서 뒤 표준 뒤에다가 분이라고 써주면 몇 분하고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와서 표준 뒤에다 클릭하고 여기 뒤에다 클릭하고 분 여기는 명이니까 블럭을 잡아주고 사용자 지정에 와서 표준 뒤에다 클릭하고 명 써주면 몇 명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하란 말은 없는데 연습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이렇게. 따옴표요. 따옴표를 쓰는 이유가 있고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분이니까 영어로서 나오면 미니트잖아요. 미니트.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M자를 쓴다. M자. 소문자로 쓰는 대문자 M자를 썼어요. M자를 썼더니 이상하게 나왔어. 이상하게 나왔어요. 지금요. 이럴 때 여기다가는 따옴표 안에다가 M자를 써야만이 40미니트, 30미니트 이렇게 나와요. 영어를 쓸 때는 따옴표를 안 하고 그냥 뭐 Y나 뭐 M, month나 day 이런 걸 써주면 년월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요. 년월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면 코드가 들어가는데 우리말을 쓸 때 몇 분 하고 쓰면은 우리말은 엑셀이 인식을 안 해요. 예,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메시지로 출력하는데 가서 보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알아서. 그래 영어를 쓸 때는 연도인지 월인지 일인지에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따옴표 안에 쓸 거냐 따옴표 없이 쓸 거냐 이제 이런 거 또 차이가 좀 나요. 오늘은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왔지만 다음에 이제 그런 유형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블럭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C 한 칸 건너뛰어서 컨트롤 V를 누를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세요. 체험일이 좀 이상하게 꼬였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체험일을 입력할 때는 입력하고 나서 자리를 넓혔었어요. 이 오른쪽 자리는 원래 자리였잖아요. 원래 자리. 그러다 보니까 자 체험일이 몇 글자인가 보세요. 연월일하고 대시 두 개가 들어가니까 10자리에요. 10자리. 근데 엑셀은 기본으로 8자리 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샵 기호가 몇 개 들어갔냐면 8개가 들어갔어. 7개, 8개. 그렇죠. 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붙이고 나면은 이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해주느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여기 와서 요거 다시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눌러주고 나서 자 오른쪽 끝 하나 보시면 요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요거 여기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붙여넣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가 열 너비를 유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얘 눌러주면은요 너비가 살아날 거예요. 엑셀은 아까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 몰라? 이게 지금 원래는 4칸짜리 문서를 여기다 그린 거잖아요. 우리 4칸짜리를 여기다 만들었는데 여기는 원래는 3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안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따로 그려서 도형으로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여기가 너비가 좁았었는데
이쪽에 있는 게 너비가 좀 글자가 넓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명도 너비를 넓혔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할 때. 근데 복사해서 붙이면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그래서 오른쪽 끄트머리에 컨트롤하는 옵션 기어가 붙었잖아요. 방법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일 때 붙여넣기 가서 요 두 번째 걸 선택하면은요. 아예 처음부터 너비가 맞춰진 상태로 붙어요. 엑셀이 우리가 한글처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단순하게 복사 붙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너비를 복사해서 붙일 거냐, 너비만 붙일 거냐, 알맹이만 붙일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복사했는데요.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뭐 같아요, 지금? 가로, 세로가 바뀌었죠? 가로. 아까는 여기가 가로였고, 얘가 세로였는데, 가로, 세로가 바뀌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엑셀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해야 돼, 이렇게. 항목을 옆으로 입력하고, 요소를 옆으로 입력하고, 데이터를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는 거예요. 학년, 반, 번호, 국어점수, 영어점수 뭐 입력할 때 항목은 옆에서 쓰고 이제 1학년 1반 홍길동 뭐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써야 되는데 실수로 가로와 세로를 뒤바꿔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엑셀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못합니다. 엑셀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입력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가 바뀌어서 들어가 버리면 처리를 못해요. 이런 경우는 복사를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해서 제일 밑에는 행과 열을 바꿔줘서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가로 세로가 바뀌어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과정에서 복사할 때 선택하는 게 두 개가 있죠. 그냥 복사냐 그림으로 복사냐가 있고 붙여넣기에 들어가 보면 아까 뭐 복사한 상태에서 붙여넣기 들어가면 옵션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엑셀이 좀 특이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험 비용이 1,000원이 다 인상됐어. 1,000원이 다 인상됐어. 그럼 어떻게 해? 다 일일이 고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데나 1,000원이라고 써요. 아무데나 1,000원 입력 쓰고 나서요.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요. 그 여기 체험 비용을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해 붙여넣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선택해 붙여넣기를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더하기 기능이 있어요. 더하기 기능. 중간에 연산 기능에 더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더해서 확인 눌러주면 1,000원이 다 인상돼요. 컨트롤 Z 누르면 원래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는 뭐 비용을 뭐 추가한다거나 비용을 줄인다거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엑셀의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걸 못 해드렸네. 다음 시간에 같이 요건 해봐야 되겠어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데이터를 좀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8줄 입력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매출거래 현황을 입력하다 보면 몇 줄이 아니라 몇천 줄, 몇만 줄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매번 계산해서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데이터만 입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산해야게끔 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표서식 작성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조건부 서식은 꾸미는 건데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신청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 있는 경우만 색깔을 달리 해줄 수 있다든지 라든지 최대값이 얼마고 최저값이 얼마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색조를 눌러주면은요, 색조, 데이터 막대를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이것만 해보고 끝날 겁니다. 체험 비용 블럭 잡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가시면 데이터 막대가 있어요. 데이터 막대가 위에 6개, 아래 6개가 있는데요. 12개가 다 동일한 겁니다. 단색 칠하기는 색깔이 동일한 색깔이고,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옅은 거에서 진하게 나오는 건데, 색깔을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너비가 달라요. 그렇죠? 너비가 넓은 게 숫자가 큰 거고, 너비가 좁은 게 숫자가 작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숫자를 눈으로 봤을 때 얘가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한 18,000 보세요. 18,000은 색깔이 한 중간 정도가 있죠. 색깔이요. 18,000은 색깔이 중간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최대값에 비해서 중간 정도 가는 색 값이란 뜻이에요. 뭐 이런 기능이라든 저런 기능 같은 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좀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제 홈페이지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정리해 가지고 공부방에다 올려놔 드릴 테니까 복습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